자, 반갑습니다. 7월 18일 이동우 대표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것 같고, 오늘 다시 아침에 또 비가 오던데요. 집중호우가 계속 되고 있어서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빨리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시장은 좀 혼조세를 좀 보였던 국내 증시와는 달리 미국 증시는 어제 강세로 좀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의 혼조세 마감에도 국내 증시는 하락 출발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을 좀 못 보이다가 대형주 쪽은 이제 답답한 모습을 좀 보였고, 대형주의 연속성이 확실히 조금 의문이 든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지만 어제 시장에서 그게 또다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강조해드렸던 업종들의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오후 들어서는 소폭 강세가 좀 이어졌고요. 장중에 이제 중국의 2분기 GDP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3% 증가로 6.9%대의 GDP를 예상했던 부분에서 크게 하회를 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의 소매 판매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도 지속적으로는 변동성이 예상을 되고요. 반도체 장비와 포스코 그룹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면서 말씀드렸던 업종 내에서의 시세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이제 약간은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악재가 보이진 않고, 이번 주에 주요 기업 실적들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2분기 은행들의 호실적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 영착륙 기대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테슬라, 넷플릭스 등의 실적 발표가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주말 동안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1호 사이버 출시가 되면서 포드랑 이제 리비안 또는 여러 업체들이 장난 아니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GM이나 포드 이런 쪽들은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대개하고, 그래서 리비안도 그렇고 일부 업체들은 어제 크게 내리는 모습이었고,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에 힘입어서 강세를 조금 이어갔습니다. 7월달에 이제 FOMC 금리 인상 기정 사실화가 96%에서 97.3%까지 가면서 거의 기정 사실화되는 부분들이었고요. 9월달에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13.3%에서 13.6%까지 오르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소폭 내렸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3%대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여차하면 이제 2%대까지 내려온다면 아마 목표했던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여건들을 보면서 장중에 여러 요건들을 보면서 아마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일단은 이번에 7월달에 한번 하게 되면 남은 금리 인상 한 번의 세수를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상황을 보고 하겠다라는 그런 주의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목표 인플레이션이 거의 이제 다다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시장에서는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찾는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 그게 좀 중요하겠죠. 확실히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이나 유럽 쪽이나 우리 쪽을 견인해서 이제 쓴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의 경기 회복력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디커플링은 어느 정도는 또 감안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연중 신고가를 계속 나오고 있고, 저희도 투자를 해드렸고 공개방에도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못 따라오고 계신 분들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엔터, 조성, 기계 역시나 순환매 체크가 필요하고요. 어제는 이제 테마성으로는 AI까지 지금 반등이 나왔고, 기존에 이제 풍력이나 의료 미용 포함해서 지금 AI 쪽도 다시 관심을 좀 실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의 뉴스 좀 보고 가겠습니다. 테마성 뉴스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반도체나 여러
강조해드렸던 업종들 이외에도 테마주 쪽도 어제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반명을 하게 되면서 뭐 관련 우크라이나 제거 관련주나 뭐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현대코퍼레이션, 뭐 SC 엔지니어링, 자연광경, 뭐 한신공영, 스페코, 삼부토건 요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태풍, 장마, 폐기물 처리 관련 종목들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이제 집중호우 소식으로 태풍, 장마,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흑해 곡물 협정 중단 가능성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도 같이 동반해서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쪽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에 차별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AI 쪽이나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도 이제 챗 GPT의 대항마를 조금 출시할 예정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오브젠이나 알체라, 웨이버스, 뭐 엠노, 핀텔 등이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스마트 제조 시장이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과 연관이 되죠. 2027년까지 연간 13.95% 성장 소식이랑, 그리고 연내 상장을 위해서 6월달에 이제 IPO 신청을 좀 해놓은 두산 로보틱스의 행보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AI가 오르면서 같이 로봇도 같이 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뭐 SBB 테크, SP 시스템즈, 그리고 SPG, 삼성 SGS 등이 어제 강세를 조금 보였고요. 자,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얘기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도체가 밑바닥에 깔리면서 이제 AI나 로봇이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올라오면서 로봇이나 다른 사업들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테마성 주식들이 조금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말씀드렸던 강조해드렸던 그 업종, 수남의 업종 플러스해서 테마 쪽이 나오는데, 테마주들은 솔직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AI 쪽이 그나마 해볼만 하다. 로보틱스나 AI나 이런 쪽들이 자리로서도 크게 어렵지 않은 자리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뭐 플리토, LB세미콘, 미래산업, AK홀딩스, 그리고 MK전자, 라운시큐. 뭐 보시더라도 기존의 이제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그다음에 뭐 AI 쪽, 요렇게 이제 뭐 올라들었고요. 뭐 특별하게 이제 뭐 플러스 요인들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업종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많이 올랐던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덜 오른 종목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먹을 것이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빨리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장이고요. 그 공격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신다면 충분히 또 아래쪽에서 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다는 그런 형태의 장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의 관심 종목 포인트 보기 전에 전일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지난주에 이어져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한 놈이 있죠. 엠노가 5만원대부터 드린 게 벌써 85,000원대 앞선 고점을 돌파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미친듯이 강세를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공략을 해드리면서 여기 박스권까지가 조금 순순히 천천히 올라온다면 이게 돌파가 되면서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편하게 보시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발로 차버린 경우들도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엠너도 뭐 오늘 내일까지는 시세가 이어지겠지만 추가 시세들은 이제 조금은 변동성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드린 것들 진성TC 어째 조선 쪽이 조금 움직임이 오후 쪽에나 뭐 이렇게 좀 나오긴 했어서 아침 시세들은 반짝하긴 했어도 이건 뭐 어제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10분 이내였기 때문에 이런 건 뭐 먹었다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가도 좀 애매했고, 그래서 아침에 좀 내렸다가 올라왔으면 제가 먹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했을 텐데 아침 시가 이후에 바로 슈팅 나와버리고 꺼졌기 때문에 이런 건 잡아도 그만. 그리고 뭐 잡을 수 있다면 뭐 오후 막판에 좀 잡아도 되는데 이거는 오늘 오전까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연결이 돼 있고 조선 기자재 쪽도 일부는 또 연결이 돼 있는 종목.
자, 그리고 레이 뭐 이것도 아침 시세가 바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빠르게 잡지 않는다면 뭐 매수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텐데 들어가셨다면 한 2~3% 정도, 뭐 1시간 정도 여유는 있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못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는 되는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오늘도 어제 시가와 저가, 시가와 저가 정도 사이에서는 계속 공략이 가능하고요. 36,000원 중반대를 깨지 않는 산이라면 여전히 뭐 레이도 이제 의료 미용 쪽에서는 조금 주가가 덜 오른 편이다. 자, 그리고 미래산업, 캔들이 겹쳐서 가게 되면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침 시가 떠오르는 자리보다는 아침에 내려올 때 공략이 가능했던 자리고요. 뭐 오늘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역시나 어제 저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어제 시가와 종가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뭐 29,000원, 28,500원 정도를 깨지 않는 선이라면 조금 더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M 플러스 뭐 이거는 어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침에 확 빼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건 뭐 들어가시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확인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중간에 올라오긴 해서 솔직히 이건 매수가 돼도 되고 매수가 안 된다면 오늘 하루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빨리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어제 내려오는 걸 보고 들어가셨다면 뭐 수익이긴 하겠지만 뭐 그걸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거래량이 조금 더 많아져야 요 14,000원 후반대와 15,000원 중반대를 깰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하루 더 보시되 어제 시가와 저가 사이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가 어제 시가는 돌파를 하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출발해서 오후 쪽에 보시든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형태는 어제 내려와서 출발하고 딱 위쪽으로 걸렸기 때문에 이런 건 뭐 아침에 출발해서 잡았다면 이걸 걸리는 걸 보고 바로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루 종일 이렇게 흘러내리는 자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아예 돌파하고 내려오는 자리였다면 공략해서 올라오는데 좀 쉬운 자리였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죠. 이게 돌파가 됨으로써 굉장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가도 중요하고 장중의 흐름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였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레지노믹스는 뭐 어제 매수가 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제가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후루룩 쏟아지면 받는 자리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후루룩 빼버리면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거래량이 돼버리죠. 그래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상당 수준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걸 보고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손절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락이 굉장히 아침부터 컸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밑에서 받아낼 필요는 없다. 받아내실 거면 거의 뭐 어제 오후나 오늘 아침까지는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양봉이 나오는지 보시느냐에 따라서 추가 시세는 나오느냐 안 나오는데 뭐 오늘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플리토 AI 쪽 오르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고요.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초반 구간을 좀 봅시다. 그래서 오늘도 시가가 떠버리면 좀 자리는 안 좋고요. 오히려 32,000원 초중반대 그리고 31,000원을 깨지 않는 선으로 보시면 일단 37,000원에서 39,000원대 한 번 더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B 세미콘 뭐 어제 반도체 쪽 오르면서 같이 반도체, OLED 뭐 여러 분야로 조금 오르게 되는데 뭐 관련주 중에서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윗꼬리 달리긴 했으니까 8,700원에서 8,600원 후반 그리고 어제 시가까지는 조금 너무 넓으니까 8,500원 선을 깨지 않는 선이라면 한 번 더 상승 추세 및 9,000원 중후반 그리고 만원대까지 한 번 더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가 된다. 자, 그리고 미래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고요. 뭐 어제 시가와 저가 수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K홀딩스 지난주에 이제 애경산업이랑 같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다시 올라오면서 재차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1차적으로는 12,000원 정도에서 12,000원이 넘어가면 이제 24,000원에서 25,000원대인데요. 거래량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어제 거래량이 생각보다는 좀 적어서 거래량이 필요하다면
오늘 양봉 음봉에는 이렇게 겹쳐지는 자리가 좋습니다. 아침 시가 뜨면 충분히 천천히 스무스하게 내리는 걸 좀 공략하시고요. 뭐 시가가 갇혀 있거나 어제 종가 이하에서 출발하게 되면 뭐 2만원권 이하가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보시면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NK전자는 어제 장중 무료 스팟에서 드렸었죠. 그리고 앞서서도 드렸었고, 그래서 16,000원 초반까지만 일단은 공략을 하시고, 일단은 1차적으로 18,000원대가 넘어가는지 18,000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식기어가 다시 한번 또 어제 양봉으로 살려놨어요. 오후 들어서 조금 살려놓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전에 좀 내리고 나서 오후에 자리가 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반등 시도할 텐데요. 역시나 오늘 시가 떠버리면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나 뭐 고가 사이, 그리고 뭐 2,6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시고 위쪽으로 한 번 더 슈팅을 하게 되면 2,800원 중반에서 2,9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자리는 이제 거의 3,000원대까지 열리니까 어느 선에서 이제 공략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뭐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는 국내 시장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상황이고,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업종별로 부익부 빈익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 드리는 업종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지, 쓸데없는 업종을 자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더 키우고 내려가는 걸 좀 줄여야 수익이 조금 더 전진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시면 그 반대의 계좌를 당연히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제가 할 일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